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빼앗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세미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도윤 씨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조금 일찍 물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자는 세미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미의 말에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뻔뻔한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영자는 세미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집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고민하시겠지만 결국 도와주시겠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보다 못한 사이가 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김영자는 손수 만든 김치를 플라스틱 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영자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지금은 시장 한켠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일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문소리와 함께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처음 보는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3살의 도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그런데 이분은 도윤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샘이라는 이름의 38살 여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샘이라고 합니다. 도윤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영자는 세미의 예의 바른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였고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도윤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든 청첩장이었습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청첩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벌써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세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뵙게 되어서 기뻐요. 영자는 세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윤아, 이 여자분과 어떻게 만났니?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세미 씨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보고 말을 걸게 되었죠. 세미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도윤 씨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웠어요. 봉사활동을 하시는군요. 좋은 일이에요. 영자는 세미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참 기특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세미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시장에서 일도 하고 이웃들과도 자주 만나니까 괜찮아요. 무엇보다 도윤이가 가끔 와주니까요. 도윤 씨가 효자예요. 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세미는 도윤을 바라보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도윤도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자는 세미가 참 괜찮은 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도윤을 대하는 모습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대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드레스랑 스튜디오도 알아봐야 하고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요. 도윤이 대답하자 세미가 덧붙였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을 거예요. 도윤 씨와 함께라면 작은 곳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영자는 세미의 말에 더욱 흐뭇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조건을 따지는데 이 여자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서로 아끼고 살면 되는 거야. 집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어머님. 사랑이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미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첩장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시간이 많지 않네요.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네. 간소하게 할 생각이에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요. 도윤의 대답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고마워요, 어머니. 세미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도윤은 세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미도 도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영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청첩장은 분명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영자는 이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긴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아들 결혼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죠. 영자 씨, 아들이 결혼한다며.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도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왔고 올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윤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와?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영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모를 리가 없었죠. 오늘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미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미가 인사를 하며 들어왔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라. 영자가 차를 내오자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신혼집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은 너무 좁잖아요. 도윤은 말을 이어가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미 씨와 함께 살기엔 공간이 부족해서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원룸에서 살기엔 확실히 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적당한 곳 알아보고 있어? 세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요. 도윤 씨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도윤이 대답하기 전에 세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투룸 정도예요. 하지만 요즘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어쩌려고? 세미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망설이네요.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집이 너무 작잖아요. 신혼부부가 살기엔 정말 좁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집을 팔아서 좀 더 큰 곳으로 함께 이사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 영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내 집을 팔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지 않고 저희도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요. 세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도 오래됐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세미 씨가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세미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도윤이 이미 부동산에 알아봤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내가 벌써 알아봤어? 네. 혹시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떤 집으로 이사하려고? 세미가 대답했습니다. 신시가지 쪽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방도 하나 더 많고 시설도 훨씬 좋아요. 얼마나 하는데?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자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면 2억. 1억은 어디서 구하려는 걸까요? 1억은 어디서 구하려고? 도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대출? 네. 요즘 신혼부부 대출 조건이 좋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영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팔자고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세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해서요. 영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성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는 아들과 세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자식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을 버텨낸 터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집을 팔아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팔자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며느리랑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고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영자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도윤아,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영자는 아들을 마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왜 꼭 팔아야 하는 거니?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리고 저희도 신혼집이 필요하고요. 너희 둘이 살 집은 따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뭔 말이야? 저한테 빚이 좀 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요. 뭐? 1억 2천?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빚이 있었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생겼어요. 투자도 해보고 사업도 시도해보다가 실패하면서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아들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함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뭘 요구하는 거니?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은 빚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니?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가 몇 번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야? 영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윤이 대학교 다닐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늘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영자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도와줬었죠.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세미 씨와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거예요. 그 여자는 내 빚에 대해서 알고 있니? 도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집을 팔자고 한 거야? 아니요. 제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세미가 집을 유심히 살펴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아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억이 넘는 돈을 제 월급으로는 언제 갚을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말에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뭐라고 하던? 세미 씨요. 세미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이해해준다고. 빚쟁이와 결혼하는 걸 이해해준다는 거야? 어머니, 세미 씨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윤이 세미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 빚을 갚아주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 거잖아요.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 대가로 며느리와 함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내 집을 담보로 하자고 하는 거야? 담보가 아니라 팔아서요.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야. 네 애미가 은행이야? 영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 영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 입에서 나올 말이냐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을 쫓아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애원하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의 빚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샘이었습니다. 혼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샘이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괜찮다. 앉아. 영자는 차를 내오며 세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가 며칠 전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집에 와서도 계속 한숨만 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세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가 어머님께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많이 죄송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왔구나. 네. 도윤 씨는 모르게 왔어요. 제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영자는 세미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도윤 씨의 상황을 처음 알았을 때 많이 놀랐어요. 그럴 만하지.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세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사실 다른 방법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도윤 씨 혼자 힘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세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돈이 많지 않아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모은 돈이 조금 있긴 하지만 1억이 넘는 돈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것도 다 털어서요. 영자는 세미의 말을 들으며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이 가진 돈을 다 내놓을 생각이라니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사랑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라는 거구나. 네.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요. 세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3억짜리 집으로 이사하자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작은 곳이라도 괜찮아요.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어머님 집을 팔면 2억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가진 3천과 도윤 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을 합치면 적당한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세미의 계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도윤 씨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나갈 생각이에요. 저도 일을 해서 도울 거고요. 너는 무슨 일 해?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다시 일할 생각이에요. 영자는 세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때문에 걱정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 갑자기 큰 결정을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예요. 세미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윤 씨를 도울 수 없어요. 어머님이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영자는 세미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여자라면 믿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일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어머님,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책임지고 잘 살겠어요. 세미는 진심으로 약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망치고 싶지 않으시죠? 갑자기 세미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세미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협박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결혼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도윤 씨가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상태로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요. 영자는 세미의 말을 들으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결혼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다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세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이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영자는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영자가 서류를 집어들자 세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영자가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내 가방에서 나온 거니? 영자의 질문에 세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야? 이 계약서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영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집 주소와 평수, 예상 매매 가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수인 란에는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이게 오해야? 너희들이 이미 내 집을 팔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어머님이 동의해 주시면 빠르게 진행하려고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미리 준비. 내가 언제 동의한다고 했어? 세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급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동의도 없이 계약서까지 만들어 놓고? 영자는 계약서를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도 알고 있는 거야? 네. 도윤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영자는 며칠 전 세미가 집을 둘러보며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미 집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럼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 세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매 일정까지 다 정해져 있네? 다음 주에 계약한다고 되어 있잖아. 어머님, 답해봐. 너희가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어? 세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도윤이와 사귄 것도? 도윤 씨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 그게 내 집이야? 영자는 세미를 바라보며 이 여자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그건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그럼 지금은 안 하는 거야? 세미가 말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 정말 도윤이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집을 사랑하는 거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세미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온화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사기치는 방법밖에?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과 함께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함께 살려고? 그럼 왜 계약서 매수인이 도윤이 이름이야?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영자의 지적에 세미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대출 때문이라고? 그럼 결국 내 집으로 너희 빚을 갚겠다는 거잖아. 영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이용해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좋은 곳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좋은 곳? 내 집을 팔아서 너희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세미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어쩌라고? 혼자 사시기엔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영자는 세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거죠. 편한 곳. 너희들이 정해준 곳으로? 채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라고? 도윤 씨가 이미 보증을 서신 상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윤 씨도 위험해져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보증을 섰다는 거야? 친구 사업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럼 도윤이가 그 빚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더 급한 거예요.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있어? 보증 빚까지 합치면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2억?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1억 2천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왜 처음에 1억 2천이라고 했어? 도윤 씨가 어머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영자는 이제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세미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빼앗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세미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도윤 씨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조금 일찍 물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자는 세미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미의 말에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뻔뻔한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영자는 세미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너 같은 년을 내가 며느리로 받을 줄 알았어?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 집을 빼앗으려는 년한테 뭘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거야? 세미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윤 씨가 정말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어려워질 거고 법적인 문제도 생길 거예요. 영자는 세미의 협박성 발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세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내가 망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망치는 거지. 저희가 망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자는 세미의 말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집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세미 씨,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매매 계약서를 도윤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은 계약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설명해봐.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어?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 동의도 없이 계약서까지 만들어 놓고? 도윤은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세미는 도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너도 세미 말처럼 생각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 저도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도윤 씨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일해서 도와주면 되잖아.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영자는 세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3천만 원 있어? 세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1천만 원 정도 있어요. 뭐? 1천만 원? 처음에는 3천이라고 했잖아. 세미는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귀찮다는 눈빛으로 표정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한마디도 진실한 말이 없구나.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 누가 더 힘들겠어?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죽어. 영자의 차가운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심한 아들을 키웠지?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여자와 헤어져. 세미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내가 뭘 너무했어? 저희 사랑까지 방해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영자는 세미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도윤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우리 집 없이도 도윤이와 결혼할 수 있어? 세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해봐. 내 집을 포기하고도 도윤이와 결혼하겠어? 어머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너는 우리 집 때문에 도윤이와 사귀는 거야. 세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뭐가 단순해?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영자는 세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현실이 중요하지.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아주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함께 살아? 내 집 팔아서 산 집에서 눈치 보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내 집도 없는 몸으로?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고. 계약서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던데.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알아요, 어머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억이 넘는 돈을 제 월급으로는 언제 갚을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말에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뭐라고 하던? 세미 씨요. 세미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이해해준다고. 빚쟁이와 결혼하는 걸 이해해준다는 거야? 어머니, 세미 씨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윤이 세미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 빚을 갚아주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도 없이 어디서 살라고?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 거잖아요.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 대가로 얹어 함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내 집을 담보로 하자고 하는 거야? 담보가 아니라 팔아서요.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야. 이 애미가 은행이야? 영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내가 결정했다. 어머니,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세미와 도윤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결혼 반대한다. 어머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내 집만 노리고 온 년이잖아. 세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심하다고. 누가 더 심해? 영자는 매매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집은 절대 팔지 않겠다. 영자가 매매 계약서를 찢어버리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고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세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세요? 감옥?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네. 보증 채무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증선 친구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저한테 넘어왔고요. 사기를 당했다고? 네. 투자 사기였어요. 친구도 피해자인데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영자는 아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정말 2억이나 되는 거야? 네. 이자까지 합치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세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내 집을 팔라는 거야?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친척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기라도 했어. 다 해봤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집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집을 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세미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거짓말을 했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속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세미 씨, 너는 정말 도윤이를 사랑하는 거야? 네. 정말 사랑해요. 그럼 우리 집 없이도 도윤이와 결혼할 수 있어? 세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지. 그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언제부터 우리 집을 노렸어?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세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네. 도윤 씨를 만났을 때부터 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자는 드디어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집 때문에 도윤이와 사귄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도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세미 씨, 그게 정말이에요? 도윤 씨,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미는 도윤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저한테는 뭐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도윤 씨 빚 문제를 해결해드리잖아요. 제 빚 문제요. 그걸 해결하는 건 제 어머니 집인데요. 세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윤아, 이제 알겠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이 목적이었어. 세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도 나름대로 도윤 씨를 위해서 한 거예요. 도윤이를 위해서. 도윤이 빚을 더 늘린 것도 너 때문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윤이가 혼자서 이런 빚을 졌을 리가 없어. 영자는 세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도윤이한테 투자하라고 부추긴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윤이가 왜 갑자기 이런 짓을 벌였겠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미 씨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혼 자금? 네. 예식 비용이랑 신혼집 준비비요. 영자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내가 세미 때문에 투자를 한 거구나. 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세미를 노려봤습니다. 결국 너 때문이잖아. 어머님,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도윤이를 사기에 빠뜨린 게 현실적인 이야기야? 세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알겠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어머니,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사랑하는 거야. 세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도윤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 집, 내가 팔겠다. 세미와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영자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고 도윤은 당황한 채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집은 팔아서 내 빚을 갚아주겠다. 하지만 이 여자와는 헤어져. 세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내 집 팔아서 내 아들 빚 갚는 건데. 내가 조건을 내는 게 이상해? 영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데요. 사랑. 너는 우리 집을 사랑하는 거지. 도윤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세미가 마침내 가면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도윤 씨 같은 평범한 남자 만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집 있는 남자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세미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 씨, 현실을 봐요. 저는 안정된 생활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세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은 거야? 표적이라는 말은 너무하잖아요. 그냥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미 씨, 그럼 저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이긴 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회사원이고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관심을 가진 거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들도 있었던 거야? 네, 있었어요. 도윤 씨 전에 2명 정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조건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집이 없거나 빚이 너무 많거나. 영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너는 이런 식으로 결혼할 상대를 사기치는 거구나. 세미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미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집 없이도 저와 결혼할 수 있어요? 세미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정했다. 이 집, 너네가 그토록 원하니 팔도록 하자. 2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는 찰나.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영자는 매매계약서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날 팔지 마라. 세미는 매매계약서를 손에 쥐고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럼 도윤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상관이 아니야. 도윤이 바닥에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너 없어도 잘 살 거야. 지금까지 그랬듯이. 영자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 오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후 도윤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자를 속이고 세미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는 도윤을 설득해서 어머니 몰래 도윤의 원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이 모르게 하면 돼요. 나중에 다 갚으면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순진한 도윤은 세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미가 소개해준 투자는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을 잃은 도윤은 길거리에서 영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초췌해진 모습의 도윤을 본 영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간신히 불렀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앉아 후회했습니다. 세미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도윤은 우연히 세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사귀던 그 여자 말인데. 세미 씨요. 왜요? 어제 강남에서 봤는데 다른 남자랑 비싼 차 타고 있더라. 다른 남자요? 응. 나이 좀 있는 남자 같았는데 BMW 타고 있었어.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그 여자가 원래 그런 식으로 남자들을 만난다던데? 그런 식으로요? 응. 집이나 돈 있는 남자들만 골라서 사귀다가 돈만 빨아먹고 헤어진다고.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전에도 부동산 사업하는 남자랑 사귀다가 헤어졌다더라. 그 남자 집까지 빼먹었다는 소문도 있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다시 연 영자는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씨,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들이요. 저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영자는 조용히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남편이 죽고도 지켜낸 집이다. 내 자식이라도 못 넘긴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영자는 다시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다 줘야만 부모가 아니다. 자존심을 지킨 노년은 그 자체로 자랑이다. 한편 도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는 다시는 도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도윤은 세미가 다른 남자와 함께 BMW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세미는 도윤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세미 씨,
하지만 세미는 그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세미의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 집 앞에 서서 불이 켜진 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영자는 창가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영자는 그것을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